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활용 또는 적용 중등 파트를 맡게 된 경기자동차과학부 교사 허영주입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좀 아직 이름 바꾸기를 안 하신 선생님께서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가자 자기 이름에다가 오른쪽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누른 다음에 이름을 허영주 자신의 이름 그리고 가로치고 학교 이름 그리고 만약에 청강이시면 그 끝에다가 가로치고 청강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밴드 공지사항을 보니까요. 네, 이렇게 연수 신청을 관련해서 1, 2, 3, 4, 4개의 주제가 있는데 1, 2번이 조기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선도학교 대상으로 나간 공문을 보니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어떤 연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세 번째, 교과 목표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이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제일 많이 말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사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얼마나 지금 절실하게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방법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충분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내용이 길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다 따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만큼 수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가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과서를 어떻게 제작하면 되는지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온라인 활용 교과서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어떻게 쉽게 제작할지 그리고 제작한 사례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보다는 좀 더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개념, 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2월 24일 날 우리 수요일 날 좀 웨비나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선도학교 워크숍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그때 못 봤는데요. 선생님 그때 못 봤는데요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밴드 저희 선도학교 밴드에 들어가시면 이 날짜 3월 8일 날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시청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때 우엔수석님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꼭 한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즉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공문과 그리고 그때 연수 때 썼던 자료인데요. 저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 두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이북, PDF,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교육자료 중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 범위는 교사가 1차 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하는 교수학습 자료.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헛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선생님, 어디까지를 온라인 콘텐츠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 그와 같은 에듀테크들 또 카훗 이런 것들 다 우리 온라인 콘텐츠로 볼 수 있을까요? 있죠. 디지털 교과서는요? 되죠. 인터넷상에 있는 동영상들은요? 되죠. 좀 더 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온라인 교과서 활용 교과서를 제가 이번에 선도학교 그 선도 지원단 교사 지원단에서 활동하면서 미리 제작을 했었을 때 저는 만화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도 했고요. 그리고 얼굴 노화하는 앱
얼굴 노화 사진을 만드는 앱을 가지고도 제작했습니다.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이들에게 더욱 재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이란 말이 알려주듯이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떠한 온라인 콘텐츠, 앱이나 웹, 에듀테크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해야 돼 말아야 돼, 될까 말까 싶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부분. 교사가 1차 시 이상의 수업을 실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몇 차 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 시도에서는 5차 시라고 하는데, 우리 시도에서는 몇 차 시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도교육청마다 안내사항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마다 요구하는 차시가 나올 거고요. 그 차시에 맞춰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을 그때 연수 자료와 그리고 여러분께 나간 공문에서는 온라인 교과서의 강점은 세상에 무궁한 온라인 자료를 교사의 교육적 의도에 맞추어 선택, 편집, 배치할 수 있는 것. 이 빨간 부분이 중요하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제작은 교사 교육과정의 개발을 의미한다. 쌤, 교사 교육과정이 무엇일까요? 네, 바텀업 방식의 이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학교와 그 학교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학교만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캐리스 교육부 또는 교육부에게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즉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생겨요. 아니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니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우리가 만들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죠.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500개 이상의 선도학교에서 모든 다양한 선생님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어떻게 새로운 걸 다 만들어냅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네 학교에 적용을 시켜보는 것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 왜냐? 예를 들면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을 한번 연구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연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우수 사례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교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를 활용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우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 그리고 내 교과에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절대 표절이 아닙니다. 자,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교사가 직접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존에 있는 것을 내 교과에 내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딱 두 페이지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는 시간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초반에 나왔던 공문 내용인데요. 온라인 교과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선도학교는요. 그리고 콘텐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제 때문에 이번 강의 주제에 이 두 개가 잡힌 겁니다. 온라인 교과서 제작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고요. 콘텐츠 활용을 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결국은 온라인 교과서 제작 이 부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꿀팁 사례입니다. 캡처를 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링크도 다 달려 있는데요. 모든 자료들은 다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분명히 선생님들 중에서 담당자이시기에 학교에 또 전달 연수를 해야 되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을 꼭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만의 꿀팁은 세 가지입니다. 1, 2, 3. 1. 기존 우수 사례를 분석 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해보자. 새로운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기존에 어떠한 선생님이 했던 거, 다른 교과에서 했던, 다른 학교에서 했던 것을 우리 학교에, 내 교과에, 내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것이 저는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에듀테크에 대한 부담감과 집착을 좀 버리고 자신감 있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듀테크에 대한 부담감과 집착이 사실은 저도 겪었던 과정인데 처음에 배우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요. 배우다 보니까 너무 혼자 신나가지고 다 배우고 싶어요. 그런 거를 살짝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온라인 교과서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또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교의 특성에 맞게 공통된 온라인 교과서 템플릿을 제작하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우수 사례를 분석한 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의 예시를 잡아왔습니다. 기존 우수 사례를 분석할 때 어디를 보시면 되냐?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역시나 이 1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지원단이 방학 동안 이번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제작해놓은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 주소는 이미 공문으로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공문을 못 찾으실 수 있어서 이 PDF에 링크도 달아놨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면 구글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여기에 온라인 교과서 사례, 초등 교수학습 활동, 중등 형성평가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등이니까 이것만 봐야지. 맞아요. 이것만 봐도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교사로서 중등 영어교사로서도 초등학교 영어에 들어가서 영어 선생님들이 했던 것 또는 국어 선생님이 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와 이거 창의적이다 하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준 것 중에 저와 다른 에듀테크를 쓰면서 저와 똑같이 그 4컷 만화를 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고 있던 에듀테크보다 그 선생님이 쓰는 에듀테크가 훨씬 좋아서 저는 사실 갈아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기가 중등이라고 중등만 보지 말고 초등, 중등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초등은 교수학습 활동 위주로 올려놨고요. 중등은 형성평가 활동 위주로 올려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맡은 거일 뿐이지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구분 없이 살펴보면 더욱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온오프라인 저희가 이제 방학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활동의 유형을 교수학습 활동에서 5가지를 잡아놓고요. 개념 설명형, 의사결정형, 문제 해결형, 직관점 체험형, 그리고 놀이 활동형, 그리고 형성평가 활동으로 의사소통형, 학습 확인형, 포트폴리오형, 그리고 실험 실습형 이렇게 4가지로 좀 작년에 2020년도에 있던 우수 사례들을 다 분석하면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카테고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나는 이번에 좀 놀이활동형을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수학습 활동에 놀이활동형을 클릭하시면 놀이활동형에 관련된 온라인 교과서 예시를 쫙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요. 여기에서 클릭하고 여기서 클릭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제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네. 여기서 놀이활동형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잠시만요. 따단. 네. 좀 뜨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잠시만요. 그럼 놀이활동형에 줌을 활용해서 노래 가사 퀴즈를 한 활동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보는 거죠. 다양한 활동이 나오고 있죠. 네. 감정툰. 이거 재밌더라고요. 감정툰 출석부. 이거 한번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고등학교라서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없대요. 근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그러면 이번엔 형성평가 활동에서 의사소통형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중등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네, 여기 있는 선생님께서 한국 지리 과목에서 구글 미트와 구글 클래스룸 패들렛을 활용해서 여행 상품 광고하기라는 이런 활동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잠시만요. 네,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수업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수업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일일이 하나씩 스크린 레코드를 통해서 다 녹화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었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5분 안쪽으로 모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들 나와 있죠. 영상이 있는 것도 있고요. 영상이 없고 이렇게 링크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시를 했다라는 건데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가활동 결과물 링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클릭하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고요. 소개 영상은 클릭하면 네, 볼 수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수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PDF 자료입니다. 네, 한 페이지짜리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좀 보기 편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대로 따라해도 됩니다. 따라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동영상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지원단이 제작한 구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우수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각 시도교육청이 제작한 작년에 엄청 제작했더라고요. 모아도 끝이 없어요. 그 온라인 및 블렌디드 수업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내 학교, 내 수업, 내 학생들에게 실천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 추천 연수 자료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용, 학생 학부모용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소속해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이제 3월 초에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한 번에 링크를 보내줬어요. 정리가 꽤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것도 공유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PDF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해서 다 다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 PDF 다 다운 가능하게 권한이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매번 들어가기 귀찮다 하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다운받아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온라인 도구 활용 방법을 동영상 자료로 해놓은 것들을 다 클릭하면 당연히 구글 클래스룸 나오겠죠? 네. 자, 미리 캔버스 어떻게 쓰는지 클릭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뱀브 태블릿 이걸로 클릭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에듀테크와 그리고 에듀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릴렉스 트레이닝 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따다. 그리고 아래 보면 원격 수업 운영 노하우 동영상, 웹캠 마이크 설치 및 설정하기 클릭하면 나오겠죠? 저도 한참 많이 뒤져봤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이해 및 수업 나눔 동영상 제작 자료 목록 클릭하면 나올 거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서지 자료. 이게 뭘까요? 네, 각 시도교육청이 만들었던 자료들입니다. 클릭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수 사례들 해놨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 교사지원단 구글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또
구글 드라이브에도 구글 드라이브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못 찾으시는 선생님 계실까봐 이거 클릭하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 네. 구글 사이트, 교사지원단이 만든 구글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다운해서 잘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운이 가능하시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었으니까요. 다운받아 가시고요. 여기 교사지원단 홈페이지 사이트도 오른쪽 아래 여기 있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거 네이버 밴드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선도학교 그 채팅방에 공유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렇게 그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자료도 공유하면 훨씬 더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기 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자료도 제가 링크에 담아뒀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대한 이 PDF 하나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선물 보따리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보라가 아니라 여기서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수업. 이걸 내 거 학교에 내 교실에 우리 학생에게 실천하면 그게 여러분만의 온라인 교과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흔한 말로 좀 노가다를 띄웠습니다. 서책형 제가 최대한 모은다고 모아서 공유 드라이브로 제가 담아뒀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전체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많이 했던 원격 수업 우수 사례들 모은 거고요. 보시면 기술교과, 뭐 국영수, 기술과정, 음악도 있었는데 국어, 역사, 수학 있으니까 좀 더 보기 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지형도 다 모아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모아놓으면 이거 언제 봐? 라는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 중에서 어떻게 괜찮은 걸 고르지? 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모아온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걸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논문 쓰기 전에 우리가 맨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논문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논문을 볼 때 논문을 다 정독을 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막 넘기듯이 보면서 이거 재밌겠다 싶은 거는 그때 가서 정독을 하면서 보면서 자신의 걸 찾아서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거, 취향에 맞는 걸 찾아서 자신의 과목에 적용시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보다 기존에 우수한 것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시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 장담합니다. 하다 보면요.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 정복해 버릴 거야. 그 모든 에듀테크를 막 자신이 다 정복해 버리고 싶은 막 마음이 생겨요. 그 집착을 좀 버리고. 왜냐면 제가 제 수업 시간에 매 차시마다 다른 에듀테크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익숙한 에듀테크를 계속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시도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교육적이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몇 가지만 아이들에게 집착을 버리고 자신감 있게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도학교 그 교사지원단 워크숍을 할 때 제가 속했던 팀 6에서 막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선원수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학습 확인해서 이런 거 쓸 수 있다. 막 정리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것들을 그래도 자신 있다고 하는 그 교사지원단인데 다 쓸 줄 아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학습 확인을 위해서 퀴즈핸드 쓰고 카우트 쓰고 팅커벨도 쓰고 갬보즐도 쓰고 이 모든 걸 다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쓰면 안 돼요. 쓰면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온라인 도구 그리고 에듀테크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했지만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결함이 생기는 그 공백을 메꿔주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습의 효율성을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다 쓴다고 학습의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다 쓸 줄 알아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그래요. 이 중에서 분명히 나는
멘티미터가 좋은 분이 있을 거고요. 퀴즈엔이 좋은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선생님은 카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각자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이게 구미가 땡긴다면 그거 하나만 제대로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World of Better Learning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하는 말이에요. Doing more with less technology라고 하는데 더 많은 것을 더 작은 테크놀로지와 그 에듀테크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도 2014년에 More Teach Less Tech라는 그 표어로 구글 클래스룸 안에 막 그냥 테크놀로지를 단축화시키면서 필요 없는 테크는 다 빼버리고 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2014년에. 그러니까 즉 너무 많은 테크에 집중하면서 수업의 본질을 어그러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즉 에듀테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자신 있는 거 한두 개를 가지고 온라인 교과서를 만든다라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그 적용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고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거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한참 수업도 하지 못하고 할 때, 저는 영어 교과입니다. 영어 교과고요. 그리고 디자인 교과 선생님하고 같이 교과 융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팬데믹상에서 발생한 세계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디자인의 양성, 코비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잡았고요.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이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뒤에 이 귀가 아프잖아요.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니까 이거를 쭉 당겨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당겨줄 수 있는 것을 착용하다 보면 뒤에 땀이 차요. 그래서 팔목에다가 차고 다니다가 귀가 아프면 당겨주고 땀이 차면 다시 팔목에 차고 하는 걸 만들었던 거고요. 비틀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패러디해서 사회적 거리 두면서 건너는 걸로 만들어서 에어팟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전시를 한 다음에 댓글을 달아준 사람 중에서 잘 달아준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배송까지 했어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도 당첨된 사람이 있어서 외국에 직접 그 해외 배송을 통해서 직접 그 제품을 제공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네, 좋아요 수 뭐 짧게 했지만 웜택트라는 이름으로 짧게 했지만 좋아요 수와 댓글 수가 꽤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코비드 절차였습니다. Case Study, Organize, Visualize, Interact, Display 이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 C 저는 이제까지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C, Case Study, 사례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이 문제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너무 잘하고 싶었습니다. 첫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쌤 클래스,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라는 동영상을 보니까 빅캔버스의 활용이라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 캡처한 빅캔버스 활용편 보이시죠? 하나를 캡처한 건데요. 하나의 동영상을 두 개를 캡처한 겁니다. 그 동영상 10분 정도 되는 14분 정도 되는 동영상에서 두 개의 기능이 저의 그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첫째, 페이지마다 빅캔버스는 이 슬라이드 페이지마다 제목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쌤 클래스 선생님께서 여기에다가 학생 이름과 번호를 다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모둠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착안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개인 보고서를 빅캔버스로 줘야겠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작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이죠. 네,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 저는 빅캔버스 쓸 거고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영어 고고, 제 거 교과 역량에서 이거 만족시키고 수업 활동은 개인별 주제 탐구 보고서고요. 주제에 대한 개인 보고서 수업을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고요. 제 성취 기준이 이렇고요. 빅캔버스 활용법 안내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슬라이드마다 보이시나요? 슬라이드마다 학생명 번호를 제목으로 부여한다. 제가 찾은 기능이 아니라
영쌤 클래스에 선생님께서 적용하는 것을 제 거 교과에 적용시킨 거죠. 주제 확인 및 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글로 와닿지 않으니 동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만든 동영상으로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캔버스에 가입하는 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자, 좀만 뒤로 갈게요. 자, 개인 보고서. 후기도 일부 상황에서 문제점에 집중했으니까요. 개인 보고서 안내 페이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기능 쓰고 있죠, 제가. 좀만 뒤에 보면요. 학생들 이름을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달아줘서 좋은 점이 피캔버스는 여기에 내비게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목차 기능인데요. 이 이름만 딱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의 거 개인 보고서 작성 공간을 쉽게 찾아갈 수 있죠. 제가 도학생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요. 내비게이터 클릭하고 도학생만 클릭하면 자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링크 권한을 복사해서 줌에 있는 학생에게 줌에 있는 채팅방에 제공하고요. 그럼 학생이 이렇게 작업하게 되겠죠. 학생의 PC로 작업하는 장면을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본 장면입니다. 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저는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제가 지금 온라인 교과서라고 올려놓은 이 예시가 과연 진짜 모든 걸 새롭게 만든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선생님들의 나는 보고서를 하고 싶었는데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 어떤 앱을 쓸까, 어떠한 에듀테크를 쓸까를 알아보던 중 이 영쌤 클래스의 피캔버스라는 것을 활용하는 그 예시 안내 영상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수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기능을 따서 제 거 수업에 적용했습니다. 제 거의 수업의 목적에 맞게. 자, 아까 코비드에서 케이스 스터디는 그렇게 활용했고요. 디스플레이. 아이들이 이제 만든 제품을 이제 전시를 해야 됐어요. 근데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에 전시했는데 작년 8월에 전시 딱 하려고 했더니 그냥 학교에서 전시하려고 했더니 전시에 금지래요. 아예 그러니까 실제로 박물관도 금지래요.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그 에듀테크는 저에겐 패들렛이었습니다. 패들렛에 이것을 공유하자. 근데 패들렛에 공유를 하면 우리 학교 애들끼리만 재밌고 놀고 끝나는 거예요. 이 패들렛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학교나 공유되겠죠.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끝내는 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시회가 전국적으로 다 중단이 됐는데 그럼 전시회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전시회를 제일 많이 하던 공간이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전시할 생각을 하다니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검색을 해봤어요. 온라인 전시회. 당연히 전국적으로 전시회가 금지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전시회를 어딘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하던 게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하던 예시를 그대로 베껴서 제 수업의 결과물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 수업 수렴 요거 누르면 나올 거고요. 우선 저는 한번 아까 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가 볼게요. 웜텍트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자가진단 팔찌예요. 빨
빨, 초, 녹. 초록색이면 내가 오늘 기분 좀 건강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자가 진단을 하고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혼자 핸드폰으로 자가 진단하고 자기만 아는데 이 팔찌를 차면 상대방이 나의 건강 상태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창의적이었는데 색깔이 빨초노가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아쉬웠었어요. 노란색. 나는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오늘. 빨간색이었는데 한번 댓글 볼게요. 댓글 보시면 다 영어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로서 의사소통하다 보니까 한글이 나오려고 해도 좀 뻘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아이들이 만든 건데요. 이거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귀가 아파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거고요. 팔에 차고 있다가 귀 아플 때는 귀에 차는 거예요. 땀 차면 다시 팔에 차고요. 네, 이런 식이고 댓글 볼게요. 실제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달았고 디자이너분도 막 피드백 주더라고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좋았습니다. 패들렛을 쓰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패들렛을 썼다면 우리 아이들끼리 공유하고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자화자찬하고 끝났겠죠. 그래서 네, 비틀즈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고요. 이 제품이 가장 인기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썼을까요? 캔바 또는 타일이라는 에듀테크를 썼어요. 또 네. 여기 보시면 영어 다 영어죠. 재밌었던 것은 아이들은 이제 영어 댓글을 안 달고 싶은데 계속 영어로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애들이 영어로 계속 대댓글을 달아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좀 더 몰입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패들렛을 쓰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썼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을 쓸 때도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좋은 사례를 제 거 수업에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듀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에 그 교육부에서 이현천 교수님이 그 적은 칼럼에 따르면 에듀테크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교육 내용이 융합되는 융합적 교육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쉽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들을 메꾸고 그걸 가능해 주도록 하는 최소한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집착을 하거나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도구가 최대한 학생들에게 흥미로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 수업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때 에듀테크도 많이 활용되고요. 한동안 SNS에서 스파이더맨 노아 사진이죠. 신봉선 노아 사진, 이강인 축구선수 노아 사진이. 노아 사진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색해봤어요. 노아 사진을 어떻게 하는 건가 했더니 앱을 쓰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 노아를 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수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한다고 하면 맨날 우리는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앱을 통해서 보면서 실감형으로 보면서 그리고 쓸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아 사진을 왼쪽에 봤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고요. 제가 썼던 것은 노아 사진 어플 하나, 그리고 캔바, 그래픽 디자인을 위해서. 현빈님 죄송합니다. 저는 에이징부스라는 앱을 사용했습니다. 쓰면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서 입, 코, 입을 맞추면 짜잔 저장이 되고 이걸 저장해서 캔바 앱을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두랑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은 한 이 정도? 뭐 죽으라고 잘 만들진 않습니다. 사실은 잘 만든 것도 있는데 보통 여자 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잘 만든 아이들에게 이번에 좀 공유 좀 해도 되니 했더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유되는 아이들 수준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활동지고요. 그리고
유두라는 아이들이 제출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출된 장면입니다. 자, 마이 버킷리스트라고 하고 자기의 노화 사진을 보면서 10년 뒤, 30년 뒤, 60년 뒤를 적는 거고요. 이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예,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저는 에듀테크는 일상의 수업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고 흥미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냐. 저는 이 정도도 온라인 콘텐츠라 보거든요. 구글, 카훅, 이런 에듀테크만의 온라인 콘텐츠가 아닙니다. 언제나 일상의 수업을 학생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효과성을 주는 것들이라면 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공통된 온라인 교과서 템플릿 제작을 권장드립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 저번에 아까 전에 그 사이트에서 봤다시피 교사 지원단 중에서도 초등과 중등이 이렇게 템플릿을 다르게 잡았어요. 쌤 왜요? 왜냐? 초등은 초등만의 학교의 특성 그리고 그들만의 특성이 있었고요. 중등은 중등만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이 공통된 템플릿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초등은 이렇게 잡았어요. 즉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온라인 선도학교의 담당자분들일 거예요. 담당자분들인데 그 템플릿을 미리 만들지 않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것을 또다시 템플릿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두 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같이 템플릿을 같이 공동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릿을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템플릿이 나오니까 오히려 작업하는 데에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먼저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 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미 밴드에도 템플릿들을 막 공유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도 온라인 교과서 템플릿이 막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더욱더 많이 공유되는 문화가 형성되면 옆 학교에 있던 거 우리 학교의 특성에 맞게 살짝 바꿔서 하고 하면서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쫙 달려왔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질의응답 전에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온라인 교과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반에 2페이지로 얘기를 해봤어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면 되냐?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너무 좁게 잡는 순간 다양한 사례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넓게 잡는 이유는 자율권을 드리기 위해서지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 자율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자율권이 있기에 선생님들께서 선택할 때 좀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리고 나서 1차 시일지, 몇 차 시일지, 5차 시일지, 6차 시일지 이런 거는 꼭 그 시도교육청에 있는 담당 장학사님한테 아마 나중에 공문이 올 거예요. 그거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례. 어떻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우수 사례를 분석 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라. 이 기존 우수 사례는 두 가지 추천드린다. 요거와 사이트와 그리고 제가 링크 달아준 것들. 제가 링크 달아드린 거 보면서 다 볼 필요 없다. 쑥쑥 싹싹 통독하시면서 보다가 이거다 싶으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다가 마음에 들면 이거를 내 교과에, 내 학교에, 내 교과에, 내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거 추천드립니다. 2번, 에듀테크에 대한 부담감과 집착을 버리자. 부담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생길 거고요. 집착은 시작하다 보면 욕심 날 겁니다. 한두 개, 두세 개 가지고 충분히 온라인 교과서 멋진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리 선생님들한테 하세요 하기 전에 템플릿이 먼저 만들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템플릿은 밴드에 서로 공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지원단이 만든 템플릿은 당연히 여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질의응답 시간 좀 가져볼까요? 한 10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한번 질의응답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비디오나 마이크를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Q&A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채팅창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네. 연구단 템플릿 자료, 네. 잠시만요. 제가 이 PDF 파일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어딘지 아마 좀 늦게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이 PDF 파일은 밴드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교사지원단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 것도 다 수업한 것도 이렇게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제가 스스로 이건 밴드에 공유해 주신 것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제가 한번 또 따로 수업해 보았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밴드 주소요? 밴드 주소는 아마 가입이 다 담당자라면 돼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네, 보고서 네, DM으로 왔네요. 네. DM으로 이제 밴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왔는데요. 우선 그거 먼저 설명드리자면 밴드 주소는 캐리스 통해서 성광여고 장민주 선생님께 전달하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송 중에 박선희 선생님께서도 DM을 주셨는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보고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캐리스에서 공지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저는 오늘 온라인 교과서 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담당이라서요. 캐리스 측에서 보고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파일 제가 밴드에 바로 올리고 퇴근하겠습니다. 정훈대 선생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올리고 퇴근하겠습니다. 강의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6시 전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전에 올리고 퇴근하겠습니다. 정도 선생님께서 밴드에 언제쯤 올라올 예정인가요? 네, 이렇게 여쭤보셔서 답변 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 이전에 올리고 퇴근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장민 선생님 따로 보내준 파일 없고 모든 파일을 다 이 PDF에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PDF를 받으시면 네, 모든 파일 이 PDF 하나에 모든 파일을 다 링크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PDF를 받으시면 클릭하면서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DM으로 온 거 답변 드렸습니다. 네, 이제 또 질문을 받으려면 나중에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남은 한 5분 동안 최대한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언제나 답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어도비 프로그램도 저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저 며칠 전에 밴드에 어도비 연수 올라온 거 봤거든요. 저 멘붕이었습니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도비 프로그램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어쌤이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쓰기에 간편한 프로그램 위주로 쓰고, 저는 에듀테크도 많이 쓰지만 앱 많이 씁니다. 앱 쓸 때는 이제 저작권 관련된 거나 초상권 관련된 게 되게 예민해요. 그 두 부분만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어, 쓰기 전에 좀 문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저는 그냥 그걸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에듀테크라는 것은 선생님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도 어려워하는데 학생들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하기에 편한 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 그때 연수 봤는데 저도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의도는 결국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그 프로그램의 의도는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확보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저작권이 확보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안 씁니다. 네. 대기실에 저분들은 아닌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담감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 여기 페이지. 엄청난 부담감과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초조하고 이제 절실한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거 이메일 주소도 밴드에 이 PDF 올릴 때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도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